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제 채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또 선거에서는 또 정치 신예들이 많이 대거 등장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JIBS 유튜브 기획으로 2022 선거 회담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또 알 권리와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후보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내 저희가 31개 선거구 가운데 제주시 선거구부터 여러분께 함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주시 1도 2동 갑 지역의 출마 예정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지셨죠? 한재림 출마 예정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유권자 여러분에게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저는 제주시 1도 2동 갑선거구에 출마하는 한재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먼저 제가 경력을 좀 봤거든요.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주도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도 하셨던데 네. 어떤 활동인가요? 이 신장을 앓고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콩팥을 앓고 있는 사람들, 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이런 분들끼리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신장 장애인들 간에 네. 회원들 간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의사소통하면서 그래도 보람을 느끼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단체시군요. 기관입니다. 네. 그 외에도 보니까 다양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지역구 자생단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뭐 생각나는 보람 있었던 일이라든지 또 보람 있었던 단체 활동 또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네. 우선 그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전국을 좀 변화시켰다는 점 자부하고 점에서요? 싶습니다. 네. 그 제주특별자치 제주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했는데 주민자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받으면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네. 전에는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치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누구나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위촉권자를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격상시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라든지 심지어 화성시 그 서철모 시장님은 자기 참모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일도동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브리핑도 하고 강의도 하고 Q&A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일들 많이 보람이 있으셨군요. 네. 자, 이번에도 선거에 지금 재도전이시거든요. 지난 6.13 지방선거에 의해서 또 출마를 하시게 된 이유 또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제가 주민자치원장 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것이 우리 지역에 가장 낙후된 곳이 어느 곳인가 그리고 또 지역 현안이 무엇인가 했는데 두 가지로 간추렸습니다. 네. 첫째는 가장 낙후된 곳은 어딘가 했던 신산모루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곱들락한 신산모루 마을 만들기 그때 당시는 셋들마을 사업이었습니다. 응모에서 결과적으로 떨어졌습니다만 다음해인 2016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응모에서 돼서 83억 그걸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 개선 또 이제 고유 문화의 정체라든지 그런 거 살리면서 현대 문명을 가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겠죠. 네. 그래서 했는데 2017년도부터 사업해 가지고 3개년 동안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좀 더 6개월을 더 연장해 가지고 작년 6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대상을 먹었습니다. 네, 그거 네.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공사 착공 중입니다만은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할 때 각 단체장님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동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시는 소방서 건물을 받아가지고 청사했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행정편 서비스하기에는 좀 약간은 부적합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안전 도면에서는 항상 비등급 받다 보니까 신축하지를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부분도 좀
이 생각을 달리하자 해가지고 어필한 끝에 도에서 같이 공감대 형성했고 그래서 동청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이거를 또 이제 토지 효율성을 제고해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한 것이 청년들을 위한 행복임대주택 해가지고 124세대 그렇게 가지고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23년도 되면은 아마 11월 말 완공 예정인데 하게 되면은 또 청년들 한 6년 동안 싸게 임대하면서 전세금이라도 마련한다든지 그런 해가지고 6년 동안 해가지고 나가서 또 다른 청년들 또 들어와가지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상당히 보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미 지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1도 2동 갑선거구잖아요. 네. 지금 원도심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인구가 좀 많은 곳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역 현안이 가장 많지만 어떤 게 가장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대안에 대해서도 좀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네. 섬이기 때문에 우선 소각장 문제도 도 차원에서라면은 네. 소각장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북에 있는 350톤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요. 하루 일일 쓰레기량을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역으로 갔을 때는 우리 지역으로 갔을 때는 쓰레기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이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 주지만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해가지고 그걸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저는 이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외 다른 뭐 구상하고 있는 지역 공약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또 말씀하시죠. 또 아울러서 주차 네. 문제가 있겠습니다. 주차 문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젊은들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결함으로써 네. 젊은이 들어와가지고 좀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그래서 부분까지? 그에 대한 보관도 저는 또 갖고 있습니다.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네. 원도심이다 보니까 아주 밀집 지역입니다. 낡은 건물 30년 이상, 50년 이상 낡은 건물입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주거 환경 개선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주차장 우선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행히도 우리 일도이동 내 관내에 네. 일도 초등학교 그리고 인하초등학교 그리고 동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과 건물 사이가 좀 상당히 한 3m 정도까지 되는 데도 있고 1m 이상 이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운동장을 들러내 가지고 1층에는 주차장하고 거기에다 현대식 운동장을 새롭게 만들면은 지역 주민들 그디 상당히 좀 주차장 문제도 해소되고 네. 토지 효율성도 살리고 그리고 혁신적으로 이런 그 지역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싶어집니다. 특히 요즘 중산간도로가 많이 난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원도심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인구 유입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 지역 공약도 얘기하셨지만 좀 분위기를 바꿔서 많은 유권자들은 또 출마 예정자가 어떤 분인지도 궁금도 하실 것 같습니다. 짬날 때 혹시 뭐 스트레스 나름의 해소법으로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즐기는 거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족구 좋아합니다. 아, 족구. 족구를 젊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족구하면서 경력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기 네. 족구대회에서 동호인부에서 우승도 했었습니다. 그냥 취미만이 아니신데요. 저 공격수였습니다. 네. 또 그 공격수의 그 당찬 열정으로 또 이번에도 네. 출마 예정하시면서 밀어붙이실 것 같은 힘이 또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후보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차별화된 자신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또 발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화면 보시면서 저는 말씀해 주시죠. 어려서부터 집안에 종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중용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배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속한 이 단체라든지 그 조직 속에서 미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도이동 주민자치원장이라든지 보장협의체위원장, 기타 단체장을 하면서도 좀 혁신적으로 좀 사업 계획도 구상했었고 네. 성공적으로 사업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나온 이 발자취를 살펴보면은 저희 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이제 경력 삼아가지고 네. 앞으로 제주도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재도전을 하셨고, 사실 또 이게 정치는 생물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특히 가족분들, 같이 어떻게 응원을 해주셨나요? 아니면 혹시 반대하셨는지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네. 처음에는 저희 이 아내가 처음에는 반대했었죠. 그래서 반대했었는데, 네. 제가 이해를 설득시켰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저희 걸어온 길을 좀 생각해보자.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봉사하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도민들한테 마무리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 나중에 지나고 나면 후회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공감대를 얻으셨어요? 네. 네. 저 지역 일꾼으로서 네.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강한 신념을 보셨던 것 같은데, 자, 유권자들이 이제 또 정치 신예잖아요. 저 어떤 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렇죠. 분들도 네. 많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앞서서 하지 못했던 얘기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카메라 보면서 해주실까요? 네. 저는, 우리 일도이동에 약 50여 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30여 년 동안 지역에 봉사를 하면서 단체장도 맡고 이렇게 이런저런 봉사를 해왔습니다. 마을신문 편집장도 맡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구석구석을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더더욱 일도이동의 변화, 또 나아가서는 제주도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첫마음 끝까지 쭉 이어지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JIBS 유튜브 기획으로 마련한 2022 선거회담. 오늘은요, 일도이동 갑이죠. 네, 한재림 또 출마 예정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